영국 외교관이 자국 공항에서 심사받는다고요? 믿기지 않겠지만 실화입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 입국장, 30년 경력 외무부 차관보가 줄 서서 기다립니다. 옆에선 한국 관광객 가족이 15초 만에 통과하는데 말이죠. 한국인은 자동인데 영국인은 왜 심사받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대영 제국의 자존심이 무너진 겁니다. 데이터는 더 충격적이에요. 한국 여권 193개국 무비자, 영국 여권 191개국. 50년 전 전쟁 폐허였던 나라가 지금은 영국을 넘어섰습니다. 193개 식민지 거느렸던 제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브렉시트 후 영국은 추락했고 한국은 조용히 세계를 점령했어요. 제임스 차관보는 그날 히드로에서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현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요. 지금부터 그 충격의 72시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보시면 여권이 뭔지 다시 보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화이트입니다. 영국 외무부 차관보로 30년간 일해왔어요. 런던 화이트홀에 있는 제 집무실 창문으로는 템스강이 보이고 빅벤 종소리가 매시간 울려 퍼지죠. 오늘은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로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내일 인천행 비행기를 타면 이틀간 각국 외교 장관들과 만납니다. 책상 위에는 회의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 보좌관 톰이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최신 여권 파워 인덱스 보고서입니다. 톰이 태블릿을 제 앞에 놓았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싱가포르 195개국, 일본 193개국, 한국 193개국, 영국 191개국. 영국이 한국보다 아래라고요? 톰, 이 데이터 확인했나요? 영국이 4시간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헨리 파스포트 인덱스 최신 자료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EU 자동 게이트를 상실해서 순위가 밀렸다고 하더군요. 한국은 작년에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국 여권이 한국보다 아래라니요.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대영 제국의 여권이에요. 한때 전 세계 육지의 4시간분의 1을 지배했던 나라죠.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렸어요. 우리는 193개 식민지를 거느렸고 지금도 영연방 54개국이 우리와 연결돼 있습니다. 톰, 한국이 뭔가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인구 5천만 반도 국가 아닙니까? 70년 전엔 전쟁으로 폐허였고 5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우리가 산업혁명을 일으킬 때 그들은 농사나 짓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대륙을 지배할 때 그들은 식민지 신세였죠. 그런데 지금 그들의 여권이 우리보다 위라고요? 톰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한국이 최근 190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었답니다. 특히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서 적극적으로 외교를 펼쳤다고 하더군요. 디지털 여권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외교라니요. 우리 영국은 300년 외교 역사가 있어요.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마거릿 대처가 냉전을 끝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고 G7회원국이며 NATO 핵심 멤버죠.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세계 지도자들을 배출했어요. 셰익스피어의 나라, 뉴턴의 나라, 다윈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K-POP나 하는 나라가 우리보다 여권 파워가 세다고요? 제 손이 책상을 두드렸어요. 이건 일시적 현상일 겁니다. 브렉시트 혼란이 정리되면 우리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영국은 언제나 그래왔으니까요. 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런던 아이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관광객들로 가득한 거대한 관람차였죠. 내일 서울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면
이 통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지적해줘야죠. 톰이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제 여권을 꺼냈어요. 짙은 남색 표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왕관 문양. 브리테닉 매제스티라는 문구가 당당하게 적혀 있었죠. 이 여권 하나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30년 외교관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입국 거부당한 적 없어요. VIP 라운지, 외교관 전용 라인, 특별 대우. 그게 제가 누려온 특권이었죠.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우리를 넘어섰다는 게 사실일까요? 인천행 BA 항공편에 올랐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아 샴페인을 받았어요. 12시간 비행 동안 회의 자료를 검토하며 G20 전략을 다듬었죠. 한국은 이번 회의 의장국이었지만 실질적 주도권은 미국과 영국이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 오후 4시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안내판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친절하게 표시돼 있었죠. 하지만 이건 기본 아닌가요? 히드로도 마찬가지니까요. 입국장 입구에서 한국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외교관 여권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영국 외무부 차관보입니다. 직원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외교관 전용 라인은 저쪽입니다만 일반 E- 게이트도 매우 빠릅니다. 어느 쪽이든 편하신 곳으로 가세요. 일반 게이트가 빠르다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외교관 라인이 당연히 더 빠른 거 아닌가요? 하지만 직원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저는 외교관 전용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특권이었죠. 앞에 일본 대사관 직원 2명이 서 있었어요. 그때 옆 일반 라인을 봤습니다. 영국 관광객으로 보이는 가족이 E- 게이트 앞에 섰어요. 여권을 스캔하자 초록불이 켜지며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5초. 정확히 5초였어요. 아빠, 엄마, 아이 둘이 줄줄이 통과했죠. 10초, 15초, 20초. 4명이 20초 만에 다 통과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한국 외교부 직원이 여권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회의 일정을 물었고 호텔 예약을 확인했어요. 정중했지만 절차는 꼼꼼했습니다. 2분 30초가 걸렸죠. 외교관인데도요. 옆 일반 라인에선 그 사이 영국인, 독일인, 프랑스인 관광객 15명이 통과했어요. 짐을 찾는 곳으로 걸어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시적 현상일 거예요. 오늘 외교관 라인이 유독 바빴던 거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옆에서 기다리는 동안 영국 관광객 가족을 다시 봤습니다. 그들은 이미 짐을 찾아 출구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입국 정말 빠르다. 영국보다 훨씬 편해.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죠. 작년에 프랑스 갔을 땐 1시간 걸렸잖아. 여긴 20초 컷이야. 아이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우리 여권이 좋은 거야?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 여권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들은 몰랐죠. 영국 여권이 한국보다 낫다는 걸요. 제 캐리어가 나왔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리무진에 올랐어요. 기사가 한국어로 인사했고 제가 영어로 답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는 넓고 깨끗했어요. 차창 밖으로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5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이렇게 변했다니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발전했어도 영국을 넘어설 순 없다고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하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G20 회의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면 여권 순위 통계에 대해 물어봐야겠어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을 겁니다.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G20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각국 외교관들이 모였어요. 미국 국무부 차관,
프랑스 외무부 국장, 독일 대사, 일본 외무성 관료들. 저는 영국 대표로 상석에 앉았죠. 한국 외교부 장관이 환영사를 했습니다. 유창한 영어였지만 억양이 약간 있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비공식 대화가 오갔습니다. 일본 외무성 국장 다나카가 입을 열었어요. 요즘 한국 여권 파워가 대단하더군요. 우리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독일 슈미트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국민들이 한국 여권을 부러워해요. 특히 젊은 세대는 한국이 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최근 운이 좋았던 거죠. 일시적 현상입니다. 영국은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이고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는 300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프랑스 르블랑 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이트, 자네는 아직 모르는군. 뭘 말입니까? 저는 날카롭게 물었어요. 르블랑이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파리에서 조사했어요. 20대 프랑스인 중 65%가 한국 여권을 갖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프랑스 여권보다요. 말도 안 됩니다. 프랑스는 문화 강국 아닙니까? 저는 반박했어요. 그랬죠. 과거엔요. 르블랑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다나카가 끼어들었어요. 화이트 씨, 현실을 보세요. 작년 도쿄 공항에서 한국인 불법 체류율이 0.01%였습니다. 영국인은 0.8%였고요. 신뢰도가 80배 차이 나는 겁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건 통계 오류일 겁니다. 영국인이 일본에서 불법 체류할 이유가 없어요. 슈미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인은 범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반면 서유럽 국가들은 브렉시트 이후 신뢰도가 떨어졌죠. 특히 영국은요. 제 손이 포크를 꽉 쥐었습니다. 영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우리 국민은 어디서든 준법 정신이 투철해요. 미국 차관 마이클이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화이트, 솔직해지자고. 런던 히드로에서 영국인도 이제 심사 강화됐잖아. 브렉시트 후유증이 생각보다 크더군. 반면 한국은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 중 하나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마저 한국 편을 드는 건가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화이트 차관보님, 식사 괜찮으신가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장관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권 파워 인덱스에서 한국이 영국을 앞선 게 사실입니까? 장관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저희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190개국과 협정 맺는 게 쉽지 않았죠. 식사가 끝나고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르블랑이 옆에 섰습니다. 화이트, 조언 하나 하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마. 세계는 이미 변했어. 그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모두가 한국을 칭찬하고 영국을 낮춰보는 이유가 뭘까요? 내일 런던으로 돌아가면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G20 회의를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 비행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다나카, 슈미트, 르블랑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국 여권이 정말 영국보다 나을까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7시였어요. 게이트를 빠져나와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공항이었죠. 30년간 수백 번 드나들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수행원 톰이 착오를 했습니다. 외교관 라운지 방향을 잘못 알려준 거예요. 저는 일반 입국장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앞에 한국인 가족이 보였어요. 아빠, 엄마, 초등학생 아이들.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죠. 그들이 E-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아빠가 여권을 스캔했어요. 삑.
초록불이 켜지며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5초. 엄마가 통과했어요. 4시간 초. 첫째 아이 3초, 둘째 아이 3초. 총 15초 만에 4명이 전부 통과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영국 시민이니 당연히 빠르겠죠. 여권을 스캔대에 올렸습니다. 삐삐삐. 빨간 불이 켜졌어요. 오류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다시 시도했지만 똑같았어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 심사대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인 심사대라고요? 저는 영국 시민입니다. 외무부 차관 보고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시스템 오류 시 수동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옆 라인으로 갔어요. 길게 늘어선 줄이 보였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남미에서 온 승객들이 서 있었죠. 제 옆 E- 게이트에선 한국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 5명이 통과하고 있었어요. 백팩을 맨 20대들이었습니다. 한 명당 3초씩 15초 만에 전부 통과했죠. 그들은 웃으며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런던 왔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영국 심사관이 무표정하게 여권을 받았어요. 방문 목적이 뭡니까? 방문이요? 저는 영국 시민입니다. 귀국하는 겁니다. 서울 출장 다녀왔어요. 심사관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체류 기간은요? 3일이요. G20회의 참석했습니다. 회의 관련 서류 있으신가요? 제 인내심이 바닥났어요. 제가 외무부 차관 보라니까요. 이름이 시스템에 다 나오잖습니까? 심사관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규정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2분, 3분, 4시간 분이 흘렀어요. 뒤에 줄이 길어졌습니다. 옆 E-게이트에선 또 다른 한국인들이 쭉쭉 통과하고 있었어요. 비즈니스맨, 관광객, 유학생들 모두 10초 이내에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여권만 대면 됐어요. 질문도 없고 서류 확인도 없고 의심도 없었죠. 반면 저는 자국 공항에서 자국 심사관에게 신문당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장을 받았어요. 5분 30초가 걸렸습니다. 심사관이 건조하게 말했죠. 환영합니다. 저는 여권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나왔어요. 수함을 찾는 곳으로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한국 가족은 이미 짐을 찾아 출구로 향하고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영국인이 자국 공항에서 한국인보다 대우가 나쁘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외무부로 출근했습니다. 히드로 공항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곧바로 국경관리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경관리국장 피터가 받았죠. 화이트 차관보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제 히드로에서 제가 심사를 받았습니다. 영국 시민인데도요. 시스템 오류라고 하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피터가 한숨을 쉬었어요. 차관보님, 오늘 오후에 뵐 수 있을까요?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동의했어요. 오후 3시, 피터가 외무부로 왔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차관보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첫 장을 펼쳤죠. 2024년 헨리 파스포트 인덱스입니다. 한국 193개국 무비자, 영국 191개국 무비자. 2년 전 역전됐어요. 왜 역전됐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브렉시트 때문입니다. EU 탈퇴 후 우리는 27개국 자동 게이트를 잃었어요. 반면 한국은 EU와 별도 협정을 맺어 유지했습니다. 피터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더 중요한 건 신뢰도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영국 내 범죄율 0.01%. 전체 외국인 중 최하위권이었어요. 불법 체류율은 0.02%. 반면 영국인 해외 불법 체류율은 1.2%였습니다. 60배 차이였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국인이 우리보다 더 신뢰받는다는 뜻입니다. 피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작년 통계를 보세요. 한국인 히드로 입국 거부율 0.001%, 영국인 해외 입국 거부율 0.8%, 800배 차이입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다음 자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190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었어요. 우리는 브렉시트 후 12개를 잃었습니다. 한국은 매년 5개씩 늘리고 있고요. 디지털 여권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 여권은 낡은 시스템입니다. 10년 전 기술이에요. 피터가 한숨을 쉬었죠. 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여권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에요. 제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대영 제국의 여권이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고요? 193개 식민지를 거느렸던 나라가요? 피터는 고개를 저었어요. 차관보님,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앞서 있어요. 그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5년 예상 순위였어요. 한국 195개국, 영국 189개국. 격차가 더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피터가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데이터를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다는 걸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주말 아침, 딸 에밀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시간 있어요? 커피 마실래요? 27살 변호사인 딸은 런던 시티에서 일하고 있었죠. 대형 박물관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에밀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앉았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 보여요. 에밀리가 라떼를 한 모금 마셨죠. 아빠야말로 피곤해 보여요. G20회의 힘들었어요? 좀 그랬지. 서울은 어땠냐고 물어보지 않겠니? 딸이 눈을 반짝였어요. 아, 서울. 저도 다음 달에 가요. 회사 출장으로요. 한국 로펌이랑 계약 건으로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라니. 프랑스나 독일도 아니고.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 많이 진출하거든요. 삼성, LG, 현대. 우리 로펌에서 한국어 할 줄 아는 변호사 찾는데 아무도 없어요. 제가 배우려고요. 한국어를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배우지 그러니. 딸이 웃었어요. 아빠, 요즘 런던에서 한국어 학원 대기가 6개월이에요. 프랑스어 학원은 텅텅 빈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어는 유럽 공용어인데요. 에밀리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빠, 이거 봐요. 한국 여권으로 193개국 갈 수 있대요. 우린 대영 제국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4개 영연방 국가가 있고 우리가 만든 국제 질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 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그건 과거예요. 지금은 한국이 더 자유롭게 다녀요. 제 동기들 다 한국 여권 부러워해요. 왜 한국을요? 우리 영국 여권도 훌륭한데.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브렉시트 후 달라졌잖아요. EU 자동 게이트도 못 쓰고 비자 필요한 나라도 늘었어요. 제 친구는 스페인 입국할 때 2시간 기다렸대요. 영국인인데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대형 박물관이 보였어요. 거대한 석조 건물이었죠.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조각, 이집트 로제타석, 인도 보석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져온 문화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딸이 제 시선을 따라갔어요. 아빠, 저 박물관 요즘 논란 많아요. 약탈 문화재 반환하라고 난리예요. 그건 역사야. 식민지 시대엔 당연한 일이었어. 제가 변명했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약탈 안 하고도 세계를 정복했어요. K-POP, 드라마, 영화로요. 그게 진짜 소프트 파워 아닐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마저 한국 편을 드는 건가요? 에밀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화내지 마세요. 전 영국이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변해야 해요. 과거에만 집착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커피를 마치고 헤어졌어요. 혼자 대형 박물관 앞을 걸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줄 서 있었죠. 대부분 아시아인이었어요. 그중 한국인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여권으로 자유롭게 런던에 왔어요. 심사도 빠르고 환영도 받으며요.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세계가 변했다는 걸요. 2주 후 벨기에 브뤼셀행 유로스타에 올랐습니다. EU 본부에서 출입국 정책 회의가 열렸거든요. 27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영국 대표로 참석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EU 본부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디귿자형 테이블에 각국 국경관리 책임자들이 앉아 있었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효율성을 논의하겠습니다. 첫 발표자는 독일 연방경찰청장이었어요. 우리는 한국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디지털 여권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더군요. 프랑스 내무부 국장이 이어받았죠. 한국인 범죄율이 EU 평균의 100분의 1입니다. 신뢰도가 압도적이에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일어서서 준비한 보고서를 펼쳤어요.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여권 파워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죠. 2020년 영국 1위, 2024년 영국 4시간 2. 4시간년 만에 추락했어요. 반면 한국은 6위에서 2위로 올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 여권 시스템이 EU보다 효율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영국이 한국을 칭찬하다니 충격이었을 겁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은 3가지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첫째, 위조 불가능한 디지털 기술. 둘째, 국민의 높은 준법의식. 셋째, 190개국과 맺은 적극적 외교 협정.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화이트, 영국이 한국을 따라가자는 건가요? 대영 제국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앞서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스페인 대표가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뭘 배우죠?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전자여권은 생체인식 3종을 탑재했어요. 지문, 홍채, 얼굴인식. 이유는 2종뿐입니다. 보안 레벨이 다릅니다. 프랑스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비용은요? 한국은 1인당 50유로 투자했습니다. EU 평균 30유로보다 많지만 신뢰도는 3배 높아요. 그게 한국이 세계 2위인 이유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장이 물었어요. 화이트, 영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한국과 협력 협정을 맺겠습니다. 기술 이전과 벤치마킹을 추진하겠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우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독일 청장이 다가왔습니다.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프랑스 국장도 악수했죠. 영국이 변하고 있군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브뤼셀역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EU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과거에 집착했고 한국은 미래를 만들었어요. 이제 저도 변해야 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히드로 공항 터미널 5에 다시 섰어요. 하지만 이번엔 심사받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점검차 방문했죠. 저는 이 프로젝트 책임자였어요. 국경관리국 피터가 함께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새 E- 게이트 시스템 보시죠. 우리는 한국형 자동 게이트 앞에 섰어요. 기존 것보다 30% 빨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3개월간 설치 작업을 했죠.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영국 시민이 여권을 스캔했습니다. 3초 만에 통과했어요. 예전엔 7초 걸렸는데 말이죠. 생체인식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지문과 얼굴인식이 동시에 작동했어요.
오류율이 90% 감소했습니다. 피터가 설명했어요. 한국 기술 덕분입니다. 위조 방지 수준도 세계 최고가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배울 건 배워야죠. 3개월 전 저는 이런 말 못했을 겁니다. 입국장을 걸으며 승객들을 봤어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일본인, 싱가포르인. 이제 차별이 없었어요. 시스템이 공정해졌으니까요.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챕터 4시간에서 봤던 한국 가족이었어요. 아빠, 엄마, 아이들. 그들이 E-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스캔하자 초록불이 켜졌어요. 아빠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와, 영국 시스템 더 좋아졌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3개월 전에도 여기 오셨나요? 아빠가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아, 맞아요. 런던 여행 왔었죠. 기억하세요? 저도 그때 봤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에게 배운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환영합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진심이었죠. 가족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한국어 하세요? 조금요. 배우고 있어요. 아빠가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영국이 변하고 있군요. 아빠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좀 불편했는데 이제 정말 빨라졌어요. 저는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불편드려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개선했어요. 엄마가 손을 흔들었죠. 아니에요. 지금 완벽해요. 가족이 출구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봤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국을 편하게 방문하는 한국인들. 이제 우리도 그들을 제대로 환영하고 있었죠. 외무부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서랍에서 여권을 꺼냈습니다. 여전히 짙은 남색이었고 왕관 문양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여권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담긴 신뢰가 중요했죠. 한국-영국 협력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신뢰의 외교였어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노력으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창밖 템스강이 반짝였어요. 런던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는 런던만 보지 않았어요. 서울도 보고, 도쿄도 보고, 싱가포르도 봤죠. 그게 21세기였습니다. 저는 그 현실을 받아들였어요.